고흥 녹동항에서 10분여, 다리 2개를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섬 소록도. 한센인들의 치료를 위해 세워진 지 100년 된 이곳에서 얼마 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백발의 외국인 할머니,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전라도 할매라 불렸던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입니다. 소록도 사람들, 그 직원들, 또 환자들, 또 장려교, 전주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놀면서 살았지. 43년이란 긴 세월을 소록도와 함께한 파란 눈의 천사들을 만나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인 1916년, 소록도에는 일본 총독부 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인 전문 치료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처음 생길 당시의 이름은 자해병원. 그 자체로 한센인들의 병원 역할을 했던 섬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받으며 아픈 세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인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 세상을 등진 한센인들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가운 해부실 침상에 놓여야 했고, 간단한 장례 절차를 거친 후 섬 안의 화장장에서 태워져 납골당으로 보내졌습니다. 죽어서도 섬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스스로의 죽음을 3번의 죽음이라 표현했다는 한센인들. 첫 번째는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한센병의 발병이었고, 2번째는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시신해부, 3번째는 화장이었습니다. 한센인들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하지만 소록도는 평생토록 그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기도 했죠. 소록도가 한센인들을 위한 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소록도가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물이, 일단 환자들을 씻거나 이렇게 치료하는 데서 물이 중요한데 물이 좋았습니다. 소록도. 그다음에 가장 좋았던 것은 격리. 그때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적당한 거리에 격리를 시킬 수 있었어요. 배를 타고 와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 조건 때문에 소록도가 선택이 됐습니다. 1916년 조선 총독부는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섬의 5분의 1을 강제 매수해 소록도 자해의원을 설립합니다. 이듬해 연말까지 수용된 인원은 총 99명.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떨어져 살다 한 달에 한 번 경계선 도로에서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그 광경은 보는 이들조차 탄식해 만든다 하여 수탄장이라 불렀죠. 한센인들의 또 다른 순환의 역사가 써진 건 1960년대. 한센인들은 바다를 메워 소록도의 2배, 여의도의 3배에 이르는 농토 조성을 위해 대규모 간척 사업을 펼칩니다. 하지만 완공 직전 군사정부의 개입으로 한센병 환자들은 간척지에서 쫓겨나고 말죠. 소설가 이청준의 대표작 당신들의 천국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이 오마도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가장 아픈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1940년대 후반에 여기 주민들 수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6,250여 명이 계셨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963년에 전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 살던 분들이 이제 정착지로 이주도 하시고요. 바깥 세상과 격리된 채 그들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한센인들. 외롭기만 하던 그들의 삶에 선물 같은 한 줄기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무려 43년이란 세월 동안 소록도 한센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픈 삶을 보듬어 안아준 참 고마운 이들. 1972년 세워진 공적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참 많은 일들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했던 두 사람. 오스트리아에서 온 파란 눈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입니다. 62년 2월 24일 날 한국에 오게 되죠. 26, 25, 20대 이제 중반이죠. 아가씨들이 간호사로서 이제 소록도에 와서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은 사실 서로도 100년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시죠. 어머니 역할을 했거든요.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소록도에서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접한 두 사람은 1962년과 66년 차례로 소록도행을 택합니다. 마리안느 간호사의 첫 임무는 0세에서 3세 사이 영아들의 보모. 1966년 인도에서 한센인 치료법을 공부하고 온 이후에는 본격적인 한센인 치료에 나섭니다. 그분들은 맨손으로 치료를 했죠. 근데 그것은 한센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가족으로 느끼게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60년대에 한센인과 의사가, 간호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환자의 상처를 맨손으로 만졌고 자신의 무릎에 환부를 올려 냄새를 맡아가며 한센인들의 치료에 열과 성을 다한 두 사람. 단 한 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적 없던 한센인들에게 그녀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약은 물론 돌봐줄 사람조차 없는 한센인들의 열악한 상황에 동요됐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는 평생을 소록도 한센인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소록도에서는 외롭다 보니까 결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정착촌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살림살이가 필요하니까.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 마리안느 마가렛이 돈을 정착금을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한센인들의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 자그마치 43년. 하지만 2005년 초 겨울 그들은 달랑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호련히 떠나버리고 맙니다. 당시 대장암 투병 중이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는 스스로가 소록도 사람들의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이제 떠난다는 게 저도 사실 3일 전에 알았습니다. 신부인 저도 그때 당시에 보좌 신부였는데 저도 3일 전에 알았고, 침묵을 이제 비밀을 이제 전제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침묵 그 비밀을 떠나기 전날 이게 한센인들에게는, 소록도 사람들에게는 떠난 날까지 비밀로 했냐 그러면, 떠난다는 게 알려지면 당시의 분위기로는 누구도 못 가게 막아버리거든요. 아예 딱 그 배 타는 곳에서 진을 치고 떠날 수 없게, 또 울고 불고 또 뭐 사람들이 붙잡고 하면 당신도 너무 괴롭고 가슴 아프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또 정말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비밀로 지킨 것입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조국보다 한국 땅 소록도라는 작은 섬에서 살아온 세월이 더 길었던 두 사람. 아픈 한센인들의 몸은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준 파란 눈의 천사들. 천주교의 평신도이자 간호사로서 소록도에 왔지만 한센인들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칭했던 이름은 바로 수녀. 그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이 그만큼 깊고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지난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43년 동안 이제 살면서 간호사로 살았으니까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원봉사자로 살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내놓고 이제 70이 넘어서자 일을 하기도 힘들고, 또 자신도 그때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도 다녀야 되고 또 뭐 여러 어려움도 있고 해서 부담 주기 싫다는 이름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로 떠났죠. 두 분이 기거하던 소록도의 방은 2005년 그녀들이 떠나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을 위해 참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정작 그들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두 사람. 비록 그들은 떠나고 없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방은 마가렛이 살았던 방이에요. 작은 아이. 그대로인데 보시다시피 이 상태 이대로입니다. 그냥 검소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찾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한센인들의 옷을 수선해 입을 정도로 검소했던 두 사람. 한센인들을 자신의 가족이라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 부녀회 등에서 지원받은 것들도 오롯이 한센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분들이 오스트리아, 독일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 한센인들 약을, 피부병 약을 이분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 그 약품을 보관했었죠. 여기서 이제 꺼내서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센인들의 보물창고입니다. 한센인들의 마음을 챙기는 것도 늘 한결같았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친교를 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물어보고 음악을 틀어준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맞는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용한 거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올해로 문을 연 지 100주년을 맞은 소록도 병원. 지난해 병원에는 무려 7,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센인들의 헌신적인 버시자, 어머니로 살아온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의 발자취, 그 고귀한 시간이 남긴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때 한센병 환자였던 소록도 주민 정봉업 씨에게도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녀들의 사진을 보며 그들을 추억한다는 정봉업 씨. 근데 왜 집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까? 이거? 네. 걸어놔야죠. 생명의 연인인데 저한테는 생명의 연인이에요, 진짜로. 그분들 아니면 벌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수녀님이지만은 아들같이 생각해갖고 제일 가깝게 지냈어요. 그 친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부에서 손님 온다든가 하면 꼭 날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포도주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스님들 방에 들어가서 한숨도 자고 누우고. 응? 스님들 방에 들어가서 자고 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 그녀들의 사랑은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위안을 줬습니다. 이 사진은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마리안느 마가렛 집에 오셔서 찍은 사진인데, 추기경님이 이제 50 때 그 이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당신이 이 소록도에 오셔서 마리안느 마가렛 집에 찾아오셔서 여기서 위로도 받고 쉬고 가고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 43년 세월 한결같은 정성으로 한센인과 그의 가족을 어루만졌던 귀한 손길. 소록도와 함께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떠나갈 때 그녀들의 손엔 해진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외롭고 버림받은 땅에 온기를 전했던 두 송이의 들꽃. 그 고마움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땀과 눈물을 잊지 않는 것, 그 발자취를 온전히 지켜가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자 의무입니다. 언제